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사관학교를 지망하시는 고1,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선생님이 진솔한 조언을 몇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를 지망하긴 하는데 지금 예비 고1, 예비 고2 학생들, 올해 고1, 고2가 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우리 학생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1, 고2라면 일단 고1 기준으로 고2 초반까지는 여러분들 내신 대비 관리를 일단은 메인으로 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기본은 일단은 내신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지 내신을 완전 던지고 완전히 1차 시험에만 올인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해. 근데 이제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도저히 승부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일찍 정시 파이터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하시면 이게 아수라의 길인데 정시 파이터 좀 멋있다. 정시 파이터 이쪽 길로 접어들었다 하면 그냥 아예 1차 시험 관련해서 올인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드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내신 기본으로 놓아놓고요. 1차 시험 관련된 공부를 최대한 방학 기간에, 이게 비내신 기간에 빡세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방학 기간을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일단은요. 내신 선행은 해주셔야 돼. 내신 선행. 근데 내신 선행은 주로 어떤 과목을 내신 선행을 많이 하게 되냐? 수학하고 과탐 종류. 아무래도 영어, 국어, 사탐 같은 경우는 내신 선행을 굳이 하셔도 되는데 아주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수학하고 과탐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 선행을 미리 해놓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시간에 사관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관 선행. 그러면 사관학교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요. 선생님의 메가스터디 전설의 시작 강의를 들어주세요. 전설의 시작.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인 군인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지. 막 양만춘 장군, 막 양규 장군, 을지문덕 장군, 막 권율 장군,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위대한 전설의 시작,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전설의 시작이란 강의 제목이. 근데 이제 전시 관련해가지고 보면 일단은 문화, 독서, 그리고 영독,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일단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수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수원이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대수랑 똑같아요. 수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미적이랑 똑같고요. 확통도 그냥 확통이에요. 지금 확통. 그 지금 나와 있는 미적은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얘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이해 가시죠? 그 똑같아요. 문제들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 편집도 뭐 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강의 참고해서 얘네들이 2점짜리랑 3점짜리랑 쉬운 4점까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관학교 관련해서 선행하면서 개념 공부하면서 동시에 병행해도 돼. 개념 끝내고 나서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개념 한 바퀴 돌린 시점 정도면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얘네들을 미리 해놓으면 고3 올라갈 때 되게 편하지. 그리고 영독 같은 경우는 영독 기본은 삼추론이라고 해서 주제, 제목, 요지, 영어 독해에서 제일 기본적인 읽기 훈련 시켜드리고요. 문학은 현대시, 독서는 과학, 기술, 법, 경제 제외, 고난도 제재 제외하고 기본 유형들을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기본, 그리고 문학풀이의 기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시켜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전부 다 또 기출이거든. 최근 3개년 기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불구리 용기라고 실전 연습을 할 때 써야 되니까 지금 미리 풀어놓으면 안 좋아. 아까워. 그래서 지금 아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화는 극한의 단련이라고 그거는 이제 고3 올라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이번 겨울방학 때 전시하고 극단을 가지만 전시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1, 고2 학생들도 충분히 선행해서 열심히 예복습하고 Q&A 게시판에 질문 이용하고 하면 약간 벅찰 수도 있지만 꼼꼼히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제 빌드업을 계속 해야 될 때,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질문하십시오. 공부 방법 관련해서 상담하실 때 제 강의 수강생임을 미리 밝히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자본주의적 친절함과 함께 최대한 친절하게,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친절하게, 어이쿠야, 내 강의 수강생이로구나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손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 강의뿐만 아니라 기본 문제집이나 다른 질문 같은 것들이나 공부 방향 관련된 질문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시간 날 때마다 얘네들을 최대한 미리 땡겨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극한의 단련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공부의 학년이 어디 있어요? 공부의 학년은 없어. 그냥 실력 수준과 시기가 있고 본인이 먼저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항상 사관학교 관련해가지고 공부할 때 수능 국영수가 기본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어차피 사관학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영수 관련해가지고는요, 고1, 고2 학생들이라고 하면 시간 날 때 그냥 여러분들 각 수능 국수, 영, 인간 강사님들 풀커리를 기본 커리부터 미리 쭉 밟아놓는 것도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풀커리를 타고 나가버리면 저학년 때부터 타고 나가버리면 안전한 경우가 있어. 내가 고학년 때는 풀커리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밟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여러분들은 무기예요. 그리고 풀커리를 밟을 때 영어과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수능 영어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 관련된 지문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코드들을 잘 알고 있고 나중에 제 사관 수업도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 풀커리를 타실 때는 제 풀커리를 타주시는 거를 선생님은 부탁을 드려요. 나중에 준비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사관학교 영어 수준이 요즘에 수능 영어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능 1등급에 초점을 맞춘 공부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수능 영어 강의 중에서 포지션이 약간 어렵게 최종적으로는 심화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어렵다. 마지막까지 가면 1등급 무조건 나오는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강의란 말이야. 물론 뭐 하위권 학생들 대상 강의들도 많이 있고 잘 가르칩니다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원래부터 경찰대 영어나 사관학교 영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난 실력면에 있어서는 최고 심화 수준까지 학생들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능 영어 관련해서는 선생님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해서 몇 개 조언을 좀 드리면요. 저학년 방학 때 한능검 자격증 꼭 따놓으시는 게 좋아요. 고3 올라올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 영어 막 할 거 천지거든?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를 좀 해놓으면 좋아. 왜냐면 1학기 중반 정도나 후반 정도 갔을 때는 사관 준비생들은 탐구를 스톱하고 국영수에 집중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를 안 해놓으면 1차 시험 끝나고 탐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탐구를 좀 많이 해놔야 되는데 한능검을 하다 보면 탐구할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때 여러분들 그냥 시간 있을 때 한능검을 좀 미리 해가지고 따놓는 거를 정말로 강추드리고요. 한능검 무조건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가지고도요. 이게
만약에 생기부의 진로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특에서 군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가면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이건 실제 있어요. 그냥 이거 뭐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학생들 중에서 아무래도 우선 선발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 군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음에도 1차와 체력과 면접 이런 걸 굉장히 잘해서 우선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생기부에 군 관련된 키워드들이 그래도 들어가면 훨씬 유리해. 근데 3년을 뭐 풀로 못 채웠어도요. 중간중간에라도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돼. 있으면 확실히 유리해. 아예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체력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건 미리부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보통 평범한 정도. 내가 학교에서도 친구들보다 너무 떨어진다.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평균 이하다 하면 따로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된다 하시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최대 입시학원 다니면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미리부터 해가지고 뭔가를 공부할 시간을 깨서 한다는 비추. 다만 공부 충분히 하면서 내가 취미로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한다. 내가 군인 될 사람으로서 상무정신 발휘해서 내가 체력 단련 기본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그땐 좋아. 체력 단련만큼 좋은 취미가 어딨어. 건강도 해질 수 있고요. 다만 이때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격한 운동으로 해서 디스크나 발목 관절 막 이렇게 골절 같은 것도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드는 파워리프팅 계열 운동이 있어요. 헬스에서도 파워리프팅 계열 운동은 가급적이면 절대로 피하시는 걸 추천.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 관련해서 무리가 가서 나중에 입시 자체가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거는 절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데드리프트, 대표적으로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도 의외로 어깨 관절 잘 나갑니다, 여러분. 어깨는 특히나 수술하면 되게 관리도 복잡하고 그리고 인대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이 관절 관련해서 한번 망가져버리면 나이 먹고도 힘들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신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못해. 그거는 담당 분위관님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 엄청 많이 걸려. 체력 단련은 좋은데 몸을 혹사시키는 부상 같은 것들을 안 당하게 정말로 조심을 해줘야 된다.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종 입시 정보가 선생님이 운영하는 사관학교 입시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운영자입니다. 제복인 카페.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15년 다 돼가는 카페가 있는데 국내에서 사관학교 입시 정보 관련해서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고 각 사관학교 입시처 직원분들이 일반 회원들로 다 숨어서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실질적인 입시 트렌드 확인 그리고 각 대학 입시 공지사항 관련해서도 전부 다 한 번에 모아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입시정보 게시판이나 자유 게시판 같은 거 구독 처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색을 떴을 때 오는 정보만 읽어보셔도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 그리고 질문거리 있을 때는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도 여기서 검색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답변 거의 해드리고 그래요. 아무래도 합격생 선배들이나 입시를 겪어보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년, 재작년 합격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입시 전문가 뺨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회원으로 계시면서 조언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 관련해가지고 사관학교 도전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 국룰인데 기출문제집을 산다? 그리고 그걸 막 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방학 때 수능 기본기를 최대한 쌓으면서 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전시나 극단 정도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전시극단은 디자인도 실제 시험지 디자인으로 해드려요. 교재 디자인이 재질부터 해서 봉투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이게 실제 사관학교 시험지랑 종이 재질부터 편지까지 똑같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 기출에도 적응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전시극단으로 훈련하고 나중에 실력 쌓아서 수능 공부까지 더해서 사관학교 합격권 됐을 때 최근 기출을 테스트 용도로 해보셔야 돼.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합격 가능권인지 불합격권인지를 테스트 용도로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학년 때 기출을 먼저 최근 기출을 소비를 해버려. 그러면 이걸 소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모의고사밖에 없는데, 모의고사도 좋은 훈련이 되겠지만 모의고사로는 정확한 커트라인 예측이 어려워. 내가 이 정도 점수 맞았을 때 합격권이구나 불합격권이구나 이걸 짐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오메가 모의고사처럼 전국 단위 사설 모의고사가 있으면 좋은데, 전국에서 사관학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사설 모의고사까지 응시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표본이 없으니까 통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실전 연습은 돼. 모의고사를 풀면. 근데 내가 합격권인가 아닌가 실력 올라왔는지 점검을 최근 기출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미리 소비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 좀 건들지 마. 고1, 고2 때 웬만하면. 근데 전시 극단 정도는 아무래도 최근 3개년은 피해서 잡아주니까 얘네들로 사관학교 기출 유형을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지. 그렇죠? 그리고 뭐 공사 지망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재복인 카페 검색해서 신검병원 좀 알아봐서요. 시력이나 아니면은 기타 신체 검사 관련된 여러분들이 사전 점검을 좀 미리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검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불합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검 관련해서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서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방학 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여튼 조언은 먼저 시작하면 유리하다. 근데 어떻게 유리하냐면 무조건 유리해요. 여러분 무조건. 그래서 저학년 학생분들 이제 그리고 고1, 고2가 되는 학생들은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거 아니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신 기본 세팅해서 방학 때마다 선생님 거 전시나 극단 공부도 해주시고 플러스로 수능 관련된 기초 이걸 충실히 따라주시면 되고 아까 조언해드렸던 것 정도 추가로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 겁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필기해놓고 여러 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각 대학 입시 요강 좀 먼저 다운받아서 읽어봐. 여러분들 때는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되고 뭐가 뭔지는 한번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사관학교 지망생이라고 하면서 입시 제도가 모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남한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내가 다 안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야. 그죠? 내가 또라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떨어뜨려버리고 싶은데? 하면서 엉뚱하게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야. 위험하잖아. 그죠? 선생님 실제로 약간 도라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농담이고 여러분들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싸움인데 입시 요강도 한번 안 읽어본다라는 거는 너무나 그거는 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방만한 거야. 그래서 입시 요강 선배들 거 작년 거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는 재복인 카페에서 글 남겨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계획도 세워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선생님한테 DYNOCTURN 그리고 여기다가 상담할 때 항상 주의사항 시작할 때 자기소개 좀 해. 그냥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 상담해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 패턴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실시간 톡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질문 나와 있으면 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답장을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랑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을 자기소개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래도 거의 당일 항상 답장 드리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든 소통해드리니까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답답해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궁금해. 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제 고1, 고2 학생들 지금 이제 놀지 마시고 2월 달부터라도 바로 전설의 시작 OT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인생 살면서 뭐든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그거는 힘이 돼.
마지막에 1년 만에 0단어를 4,000단어를 깨려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망각을 계산하고 반복량을 계산하면 3, 40개씩은 해야 돼. 근데 2년 만에 깨려면 그걸 절반만 해도 되고 3년 만에 깬다고 하면 6,000단어까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6, 7,000단어까지. 더 적은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름 돋죠. 일찍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방향 잡고 시작하면 확실히 유리합니다. 물론 근데 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야. 2배, 3배 고생해야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해. 내가 저학년 때 화끈하게 놀았어. 후회 없어. 하면 고학년 때 1년 알차게 빡세게 하고 합격해버리면 그게 제일 경제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슬아슬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사관학교 목표 한다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캐스트를 학습법 영상만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입시 전략 영상이랑 학습법 영상을 번갈아 가면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올리려고요. 캐스트 이렇게 섞어서 올라간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번 주는 고3 대상은 아니지만 영어 쪽 캐스트도 많이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성취동기 자극 영상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